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시련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중간중간 누구나 인생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죠. 평생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막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큰애가 막 아팠을 때, 그때 한 2년 정도? 그때가 제일 정말 최악이다 싶을 만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가장 큰 시험기라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남이 보기에는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힘든 속사정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공평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너무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 나한테만 어떤 위기가 많이 오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한테나 그런 어떤 시련과 위기는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다들 각자의 인생에 어떤 한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예기치 않게 닥친 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들은 스스로 혼자 직접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혼자 잘 헤쳐나가는 근성을 발휘를 하면 똑같은 어떤 그런 강도의 시련이라고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혼자 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런 근력들이 없으면 고난이 길어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고 일이 점점 커지는 궁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닥친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사업을 하다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봤다고 쳐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피해를 내가 사업 실패한 것도 아닌데 고스란히 내가 뒤집어 쓴 거예요. 이 경우에 계속 열불 나겠죠. 원망 되겠죠.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럼 사흘도리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이미 엎어진 물인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부터 생각해서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거기까지 깊게 생각해봐야 별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을, 그 상황을 곱씹으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죠. 몸만 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도는 거예요. 생각나고 우라가 치밀더라도 지금 이 생각이 나한테 유익한가? 소용이 있나?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되나? 생각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스탑. 거기서 그 생각 스탑. 자기 자신한테 주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막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봐야 소용없는 후회, 원망, 이런 거 하지 않아.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딱 정하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남에게 관심 두지 마세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절로 남한테 이게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더욱더 구슬프고 정말 힘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특히 남한테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상황을 강제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본의 아니게 퇴직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회사에 배신감 느끼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준비된 것도 없고 막막하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남의 하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인스타, 페이스북 다 끊어버리는 거. 그런 어떤 인스타, 페이스북 막 좋아하시던 분들은 그거 다 일률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 그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사실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과장되게 나오는 게 많죠. 명품백을 플렉스 했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생일 파티한 거, 너무 행복에 겨운 표정 짓고 생일 파티한 그런 것들, 호캉스 갔어요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어떤 시련, 정말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어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 암담한 상황인데, 그렇게 나를 우울하게
돼 있는 상황을 더욱더 우울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자청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남한테 관심 두지 말라는 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후배들이 회사를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거의 타의 때문에 그만두게 된 어떤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후배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후배들은 다 잊었어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거에 그야말로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관심을 두세요. 의도적으로 남에게 관심을 끊는 거. 어떤 비교하지 않게 되니까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견고한 루틴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가 힘들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루틴이 견고한가, 하루의 루틴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루틴에 집중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 저희 아이가 막 아팠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아이가 아픈 걸 치료하려고. 그래, 그만뒀을 때 정말 애한테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옆에 그냥 딱 붙어 앉아서, 24시간 정말 붙어 앉아서, 밥 챙기고, 병원 가고, 약 먹이고, 이런 거에만 집중한 거죠.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그 외에는 견고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루틴으로 움직였어요. 하루에 꼬박 탄천 달리기, 그 다음에 책 보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일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건강이 상하죠, 우리가. 건강이 상하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루틴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할 루틴. 운동한다. 책 본다. 두끼든 세끼든 하루에 먹는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끼든 세끼든 그 시간에 꼬박꼬박 밥 챙겨서 먹기. 그리고 12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든다. 잠이 오든 안 오든. 나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그런 루틴에 집중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에 운동, 아무 시간 없이 그 시간에 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이런 것만 해도 훨씬 더 나를 이렇게 상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죠. 열받는다고 너무 좌절해서 종일 누워있거나, 밤새거나, 폭음을 하거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 루틴이 왜 또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하루를 망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움직여서. 그러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열받아 슬퍼 원망과 분노로 그 하루를 망치면 극복하게 예정된 날이 하루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망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루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프레임을 바꾸세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나의 상황,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좀 생각을 뒤로 가서 좀 멀리, 넓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힘든 일은 나이만큼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힘든 상황에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일, 퇴직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 실패, 시험에서 낙방을 했다든지, 프로젝트를 말아먹었다든지, 진급에서 계속 떨어졌다든지, 돈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든지, 인간관계나 문제가 생겼다든지,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모든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인생 완전히 종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맞죠. 사실 100년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벌어진 일이 그 100년 동안 벌어진 일 중에 그야말로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게임은 안 끝났어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승자가 누가 되는지는. 그랬을 때 이제 3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년 후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땠다고 이제 그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코칭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국 멀리 크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막 이런 얘기가 3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들이 아팠을 때 3년 후는 이미 대학 가서 다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결국 낫는단 말이에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였죠.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몰랐더라도 그래 이제 시간이 가면 낫고 회복되고 좋은 날이 온다. 그럼 지금 뭐라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일단 긁어대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잘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3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얘기해 줄 거잖아요. 딱 그런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 3년 후에는 이 사업 실패한 게 다시 어떤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노하우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내가 되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막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어떻게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내는 거. 3년 후에 내가 지금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방법을 찾아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미래에서 지금의 현재 나에게 말 걸기. 걱정하지 마. 다 해결돼. 다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뭘 하도록 해. 걱정하지 말고 막 속을 득득 긁지 말고 지금 뭘 해. 그런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 대단히 나 혼자서 이 시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나의 생각 패턴 바꾸기가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데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다 대입시키셔서 잘 아주 튼튼하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유승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